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제 1월도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출발한 2020년 1월 이달 중에 하시려고 했던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금년 한 해 첫 달인 만큼 빠짐없이 잘 챙겨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되는 1월 첫 달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해갖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끊임없이 4월 15일까지 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많은 성원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뉴스는요, 이 검찰 뉴스입니다. 역시 이 검찰 금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 그리고 7월 공수처가 발족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이슈는 바로 검찰발 뉴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들, 이것이 한두 번의 조사와 재판으로 끝날 수는 없는 매우 무거운 이슈들이고 현 정권의 명운과도 관련된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든 간에 이 우리 언론의 핵심적인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뜨거운 감자는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는 최광욱 비서관의 검찰 소환입니다. 일단 검찰이 소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이유는 역시 청와대가 검찰보다 힘이 세다는 것이죠. 현 추미애 장관, 검찰 윤석열 총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가 뒤로 밀리는 형국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요. 과연 이 윤석열이가 이 최광욱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소를 더 이상 이제 못 미루기 때문에 조국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수사를 중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검찰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현직을 유지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대놓고 검찰을 깔아뭉개는 그야말로 검찰이 기소 쿠데타를 했다고 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날 기소한 것은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최광욱 비서관 과거 민변 소속이었고 그 당시에 변호사할 때 있었던 그 조국 아들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이런 사정 도대체 대통령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대한민국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 간의 갈등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광욱 비서관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 쿠데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무장관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일개 비서관이 이렇게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까요? 이 언론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 위세가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최광욱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태를 키우게 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장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날 오후에 보인 행적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22일 날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사팀이 각종 물증과 그리고 진술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이러니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재까지 올렸지만은 이러한 결재 상신과 그리고 총장의 지시를 송두리째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이 결재를 올리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최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미루고, 어딘가에 밤 9시경에 1시간 정도씩이나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더니 말이죠. 수사팀은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심야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서 모두가 이제 퇴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밤 12시쯤 되니까 다시 또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수상한 행적, 밤 10시서부터 밤 12시 사이에 수상한 행적이 지금 언론의 관심사항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시간에 누구하고 1시간씩 통화하고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밤 12시경 돼서야 돌아왔느냐, 이것이 많은 지금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할 때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과 개별 사건의 논의를 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비서관 소환 문제를 한번 소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성윤 지검장이 요 비운 사이에 법무부나 청와대와 말하자면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이제 끝내 결국은 결재를 하지 않고 나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을 깔아뭉갠 이성윤 지검장의 행태가 법무부와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 협조, 조율, 이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윤석열 패싱을 하고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하극상 형태를 보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특검 수사,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검찰 인사의 대학살을 비롯한 모든 최근의 문제점들을 파헤칠 특별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뉴스거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놓고 전화도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는요. 이미 이번에 검찰 인사 대학살을 통해서 새롭게 지휘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요직을 껴찬 사람들 상당수가 호남 출신의 검사들로 꽉 찼다라고 하는 보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호남 출신들 중에서도 과연 특정 고등학교에 많이 몰려있다는 보도가 역시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핵심 라인은 지금까지 명문이었던 경기고, 그 다음에 휘문고등학교라든가 대원 외고 이런 데에서 전주고등학교와 순천고등학교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빅4 중 2명이 전주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총선 시즌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순천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중앙지검의 선임 부장들도 호남고등학교 출신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 호남 편중 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자리 사례만 우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전통 명문인 경기고등학교와 신흥 명문인 휘문고, 대원 외고가 이 주요 요직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북 전주고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고위직에는 전주고, 중간 간부에는 순천고 출신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빅4가 어디냐면요.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런 4자리 중에 2자리를 전주고 출신이 차지했는데 전북 고창 출신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북 남원 출신인 조남관 검찰국장이 전주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전북 완주 출신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전주 동암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수사부장은 순천고 출신이고, 그리고 신성식 신임중앙지검 3차장, 김종근 인천지검 2차장,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런 분들이 모두 순천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차장 자리뿐 아니고 선임 부장 자리도 호남 출신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참모 4명 중에 1명 차장인 이정현 1차장 전남 나주 출신이고요. 신성식 3차장은 순천고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형사부장 중에서 최고 선임인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정진웅 부장검사 역시 순천고 출신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인사를 두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선임부장 자리까지 교묘하게 호남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왜냐? 이번 호남 편중 인사와 관련해서 법조계의 평가는 뭐냐? 이번 인사를 호남 출신인 이성윤 전주고 출신 지검장, 조남관 전주고 출신 검찰국장, 최강욱 전북 전주 전라고 출신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이번 인사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가 법조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균형 인사라고 해서 영남과 호남 지역 출신들의 인사를 균형을 맞췄어요. 그것처럼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중요한 요직을 말하자면 장악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점보다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은 네거티브한 측면이 많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치할 때 고등학교까지 내다보는 보다 섬세하고 그리고 신중한 인사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아침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